그녀들은 이름 앞에 그룹명을 먼저 말하고 있었다. Rise up higher 또 다른 세상으로 fire 이제 rise.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방영됐었던 퀸덤 퍼즐이 끝이 났습니다. 26명의 현역 걸그룹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생방송을 포함해서 10화가 방송되는 동안 무려 25개의 조합을 볼 수 있었고요. 최종 멤버는 휘서, 나나, 유키, 케이, 여름, 연희, 예은이 선정되었고 엘즈업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해서 앨범을 내고 마마 시상식 무대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다양한 조합을 실제로 보는 재미를 확실히 잘 챙겼다. 사실 프로그램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많은 조합을 보게 될 줄은 몰랐을 정도로 원 없이 현역 걸그룹들의 콜라보 무대를 볼 수 있었어요. 걸그룹 이 멤버와 이 멤버가 섞이면 무슨 느낌일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것인데 이걸 실제로 실현을 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프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이 많고 한 멤버가 소화해야 할 무대 수도 많다 보니까 퀄리티는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억에 남을 무대들도 있었다는 점. 우선 첫 조합 대결이자 마지막 무대로 장식됐었던 7대7 배틀 스냅과 카리스매틱. 사실상 이게 파이널 곡이었다. 노래도 좋았고 조합을 처음 맛본 신선한 임팩트는 후에 어떤 조합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스냅에서 첫 조합의 첫 등장신이었던 리이나와 휘서의 인트로, 조합을 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이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매틱도 위클리랑 로켓펀치 멤버들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서 바로 이 맛이지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가장 좋았던 조합은 세미파이널 퍼즐링 무대였는데요. 걸그룹의 진수를 보여준 무대였다는 생각이고요. 영케이가 작곡해서 곡이 너무 좋았고 말랑말랑한 감성을 안무와 무대로도 잘 표현했습니다. 조합된 리이나, 미루, 수윤, 우연, 지원, 케이 모두 시청자들이 이 곡과 어울릴 것 같은 멤버로 구성했던 무대였던 만큼 비주얼, 보컬, 춤 모든 게 곡과 찰떡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눈길이 가는 멤버들의 흥미로운 포인트도 많았습니다. 로켓펀치 연희가 계속 연패를 하는데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탑7에 든 것이 퀸덤 퍼즐 최고의 서사가 됐습니다. 연희라는 사람의 진중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윤이는 어떤 조합, 어떠한 무대에서도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음을 입증을 했고요. 우와, 나나, 우연도 줄곧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쟁력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K는 대체 불가한 보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체리블렛 지원이 춤을 진짜 잘 추는구나. 모든 무대에서 춤으로 빛났던 것 같고 다른 그룹의 멤버들과도 친해지는 인간적인 매력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이키 휘서는 순둥순둥한 4차원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굉장한 투쟁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괜히 역주행의 주인공이 돼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탈락하는 멤버들이 마지막 소감을 전할 때 이름 앞에 그룹명을 먼저 말하고 멘트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룹명인 것이고 퀸덤 퍼즐에 출연해서 열심히 무대를 한 것도 결국 다 소속 그룹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퀸덤 퍼즐이라는 프로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걸그룹들의 실제 침묵의 현장으로 이어진 점도 이 프로가 가져온 큰 수확이었다라는 건데요. 경연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거의 모든 멤버가 프로가 끝나는 게 아쉽다고 할 정도로 서로 찐으로 친해지고 의지하며 경연을 이어온 건데요. 대부분 본인 그룹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는 아이돌들에게 이 프로는 더없이 소중한 친목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그것도 그들이 가장 열정을 쏟아붓는 무대를 통해서 친해지는 것을 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운동하면서 친해지는 특유의 끈끈함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실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 프로는 시청자보다도 출연자에게 더 의미가 깊은 프로가 됐겠구나. 프로그램이란 것이 시청자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출연을 하고 있는 출연자를 위한 측면도 있는 거라면 이 퀸덤 퍼즐은 후자에 가까운 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반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화제성을 잡고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률이 0.2에서 0.5%를 벗어나지 못했고 최저 시청률은 0.18%까지 떨어졌었죠. 시청률뿐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도 100만을 넘기는 영상이 드물었을 정도로 화제성 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 경연의 결과를 컨트롤하며 프로그램을 끄는 일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었던 구멍들이 재미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무대의 퀄리티와 승패가 따로 놀았던 5화에서 6화 동안 방영된 올라운더 배틀. 퀸덤팀과 퍼즐팀의 대결 구도로 5번을 붙었는데 5번을 퍼즐팀이 전부 이겼어요.
퀸덤 팀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위켄드,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등의 무대는 재해석을 잘 해서 그들의 색깔로 잘 표현한 무대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과 상관없이 그저 팬덤의 크기대로 승패가 나뉘다 보니 퍼즐팀이 올킬을 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온 거죠. 이때부터 무대의 질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왔고 몰입감이 급격하게 떨어진 계기가 됐어요. 실제로 시청률도 이 이후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평가 방식을 전문가 평가, 시청자 투표, 기타 다른 방식과 적절하게 분배하는 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듭니다. 제작진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 명을 투표해야 하는 시스템을 택하며 팬덤의 크기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음에도 결국 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전 이 부분이 잘 컨트롤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네요. 캐릭터도 잘 안 잡혔습니다. 오히려 소녀 리버스가 캐릭터성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기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악편이나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내비치게 하는 편집은 이제 제발 사라져야 한다고 또다시 느낀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화제성이라도 먹었으면 말도 안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막 나올 때나 먹히던 방식이고 이제는 이런 방식은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휴머니즘을 더 극대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 너무 노잼 되면 안 되겠지만 무튼 인스턴트처럼 컨텐츠를 다루기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재미를 잘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퀸덤 퍼즐에 대한 감상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퀸덤이 또 나올까요? 퀸덤 2부터 시작했었던 하락세, 그리고 뚜렷하게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던 퀸덤 퍼즐, 다시 한번 엠넷 제작진이 이를 갈고 다음 작품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이쯤에서 더 이상 살릴 불씨는 없다고 생각하고 퀸덤 퍼즐이 퀸덤의 마지막 시리즈가 될지, 과연 어느 쪽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퀸덤 퍼즐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감자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